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근무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개입 의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었죠. 들어보시죠. 모의장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이 뭐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우리 전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대응해야 되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예, 강성필 부대변인,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실에 접수된 탄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김병기 의원에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뿐이다. 당시에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투서를 보내라라고 지시했고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선거를 앞두고 나면 투서나 이런 음해성 또 보고들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되고 김현지 보좌관한테 갔는데 결국 이게 다시 뭔가 처리가 안 되고 도로 김병기 의원에게 내려가는 바람에 저 의혹들, 저 투서 내용들이 유야무야 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이 뭐 이수진 전 의원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나 싶고요. 그럼 우리가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악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대표실에는 각종 탄원서가 날마다 많이 옵니다. 예.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메일도 꽉 차고 그다음에 직접 뭐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편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저희가 지금의 시스템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를 할 때는 바로 윤리감찰단에 시스템적으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육하 원칙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무를 맡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는 그걸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제가 여기서 의아한 점이 김현지 지금 현재 실장이 당시에도 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업무는 실장이 바로 보지 않거든요. 그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당직자라든가 아래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 분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그거를 김현지 실장이 봤다고 마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들이 석연치가 않은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의혹이나 논란들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작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김현지 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지난해 11월 김현지 실장을 두고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에서 충돌했었습니다. 그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제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제 글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님 평가할 필요 없어요. 주진우 의원 글 평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 본인 되게 세네. 그럼 나도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억 수수 혐의가 있었고 또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도 뭐 3천만 원 수수 의혹 등등이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혹들이 유야무야 넘어갔느냐.
김병기 원내대표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 뒤에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총선 전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 얼마나 많은 뭐 탄원서, 음해성 그런 문서들이 난무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음해나 민원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중대합니다. 당사자가 누구냐면 김병기 의원인데 그때는 이미 재선 의원이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의 비밀 병기라고 불렸던 사람이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2024년 공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비명행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면은 그냥 동작구 의원이 뭐 그렇게 했다 그래도 또 모르겠는데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람이 누구냐? 현지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수진 의원이 뭐 저기 뭐 제주도 의원입니까? 저기 뭐 광주 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작구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동작구 의원이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탄원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이잖아요.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탄원서 저도 봤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치 신문 기사 같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순한 음해로 치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김현지 실장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지난번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물러나게 할 때도 그때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화한 사람도 김현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기억들이 다시 소환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요 좀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해야 된다. 김현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던 문정복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강선우 의원하고는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어젯밤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언니 나 제명됐어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황을 결론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근거, 그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윤미 대변인.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처음에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천에 이 김경 시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공천 발표 당일 공관위 회의에 나가서 높은 점수를 주고 김경 시의원을 공천 줘야 한다. 당시에 또 김병기 당시 의원은 불참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말과 그 과거의 발언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명 조치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1억 받은 거 맞느냐, 1억 어디 갔느냐 등등에 대해서 서면 입장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답을 안 했다라는 게 저기 채널A 취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징계, 그러니까 제명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공유됐던 것으로 보이고 짚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해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맡고 있는 지역과 관련한 시의원 공천이기 때문에 어떤 입김 행사나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다 회의록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에는 어떻게 보면 김경이라는 사람의 단수 공천에 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또 채널A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탈당을 하더라도 윤리감찰단의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해명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뭐 복당을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복당이 제명 조치가 되면 5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탈당 조치로 할 게 아니라 이춘석 전 의원과 같이 본인의 탈당 그 의지만을 그냥 두고 마침표가 찍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강선우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경식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 공천을 줘야 한다, 이 논란이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앞서 주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나오는 게 과거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전화를 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런 뒤에 김현지 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그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수진 전 의원이 이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에게 자신의 보좌진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한 차례 고소까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허위사실이라는 공격을 받아가면서까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줄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합니다. 예. 예전 봉하마을에서 대표님과 막걸리 함께했던 동작구 구의원 아무개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A4 3장 분량의 탄원서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의 그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용 내역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7월과 8월에 어디에서 사용을 했으니 이거 검증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 내역 첨부되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용 내역을 오마이뉴스가 검증해 봤더니 법인카드의 첫 번째 사용 내역이 여의도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48만 원 결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도 안 하고 덮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없다면 이건 특검 말고는 규명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천원군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